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60년대 후반 서울 제1은행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컴퓨터라는 것이 처음 들어오던 시대, 그 뒤에 숨겨진 여성들의 이야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이 나라 경제를 계산으로 지탱했던 사람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67년 봄, 서울 명동에 있는 제1은행 본점. 5층 건물의 3층 한쪽 구석에 계산부라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죠. 창문도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2명의 여성이 책상에 앉아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판을 튕기는 소리, 연필로 숫자를 쓰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그 소리들이 방을 채웠죠. 서명숙 씨가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34살, 이화여대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죠.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늘 계산기와 연필이 있었습니다. 명수가 이거 좀 봐줘. 이자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명숙은 장부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3초 만에 오류를 찾아냈죠. 여기 17번째 줄. 일수 계산이 하루 틀렸어. 다시 해봐. 와, 역시 명숙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아? 명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숫자가 보이니까. 명숙은 숫자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죠. 시장에 가면 아버지보다 더 빨리 거스름돈을 계산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수학 시험 만점이었죠. 대학 진학을 할 때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여자가 대학은 왜 가?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하지만 어머니가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애가 재능이 있는데 묻히게 할 순 없지. 그래서 명숙은 이화여대에 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 했을 때도 어려웠습니다. 수학과를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죠.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회사의 계산부로 가는 것. 두 가지 선택뿐이었습니다. 명숙은 제1은행 계산부에 들어왔습니다. 1963년 29살 때였죠. 벌써 5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계산부의 일은 단순했지만 중요했습니다. 은행의 모든 이자를 계산했죠. 예금 이자, 대출 이자, 할인 이자. 복잡한 계산들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건을 처리했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한 자리만 틀려도 큰 문제가 됐죠. 그래서 명숙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 계산부에는 명숙 말고도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경애 씨도 그중 하나였죠. 경애는 31살, 이화여대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똑똑하고 분석적인 사람이었죠. 계산부에서 2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애의 특기는 흐름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보는 능력이 있었죠. 명숙 언니,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경애가 장부를 들고 명숙에게 왔습니다. 뭐가? 이 예금 계좌들 보세요.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입금되는데 모두 다른 사람 명의예요. 이건 회사 급여 계좌인 것 같은데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일일이 계산하지 말고 패턴으로 계산하면 훨씬 빠르겠다. 그렇죠. 제가 표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경애는 그렇게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계속 찾았습니다. 명숙이 계산의 달인이라면 경애는 시스템의 달인이었죠. 세 번째 인물은 김옥순 씨였습니다. 37살, 계산부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죠. 고등학교만 졸업했지만 주판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옥순은 원래 회계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추판으로 모든 계산을 했죠. 손이 눈보다 빨랐습니다. 추판할 튕기는 소리가 마치 음악 같았습니다. 1965년에 제1은행으로 옮겨왔습니다. 계산부에서 가장 복잡한 계산을 맡았죠.
명숙이 방법을 알려주면 옥순이 주판으로 계산했습니다. 둘은 완벽한 팀이었습니다. 옥순 언니 이거 좀 계산해줘. 복리 이자인데 5년치야. 어디 봐. 딱딱딱딱딱. 옥순의 손이 주판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30초 만에 답이 나왔죠. 됐어. 284만 7,362원. 명숙이 확인했습니다. 계산기로 다시 계산해봤죠. 정확했습니다.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빨라? 손이 기억하는 거지. 생각 안 해도 손이 알아서 움직여. 세 사람은 계산부의 기둥이었습니다. 명숙의 정확성, 경의 시스템, 옥순의 속도. 이 조합으로 제1은행 계산부는 가장 효율적인 부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계산부를 여자 부서라고 불렀죠. 중요하지 않은 부서라는 뜻이었습니다. 계산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자들이 딱 적당한 일이지. 머리 쓰는 일은 우리가 하고 손 쓰는 일은 여자들이 하는 거야.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명숙은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차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1967년 여름 은행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박 전무가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회의에서 발표했죠. 여러분, 우리 은행에 혁신이 필요합니다. 미국 은행들은 이미 컴퓨터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도 뒤처질 수 없습니다. 컴퓨터요? 네. 전자계산기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계산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컴퓨터.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였죠. 언제 도입합니까? 3개월 후입니다. 그때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계산부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명숙과 동료들은 불안했습니다. 컴퓨터가 우리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해고되는 거 아니야? 경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아직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며칠 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죠. 박 전무가 전산화 추진팀을 만들었습니다. 전부 남자 직원들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들어가요? 명숙이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전산은 기술적인 일이라서 저희도 할 수 있어요. 계산은 저희가 제일 잘 아는데요. 명숙 씨, 컴퓨터는 계산하고 다른 거야.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해야 해. 복잡한 거라고. 배우면 되잖아요. 에이, 여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냥 지금 하던 일이나 계속해. 명숙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계산부로 돌아와 경혜와 옥순에게 말했죠. 우리 배제당했어. 전산팀의 여자는 한 명도 없대. 경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어. 항상 이렇잖아. 옥순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 컴퓨터 들어오면 해고되는 거야?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1967년 10월 IBM 컴퓨터가 도착했습니다. 큰 상자들이었죠. 은행 4층에 전산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에어컨이 설치됐고 특수 바닥이 깔렸습니다. 컴퓨터 설치에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기술자가 왔습니다. 전산팀 남자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죠. 명숙은 몰래 4층에 올라가 봤습니다. 전산실 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대한 기계가 있었습니다. 방 한쪽을 가득 채운 크기였죠. 불빛이 깜빡거렸고 테이프가 돌아갔습니다. 저게 우리 일을 대신한다는 거구나. 명숙은 씁쓸했습니다. 한 달 후 전산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예금 이자 계산을 컴퓨터로 하기 시작했죠. 박 전무가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성공입니다. 컴퓨터가 하루 만에 한 달치 계산을 끝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계산부 여자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인사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계산부 인원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명숙, 경혜, 옥수는 다행히 남을 수 있었지만 6명의 동료가 해고됐습니다. 미안해. 우리라도 남아서. 명숙이 떠나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언니가 미안할 거 없어. 시대가 변하는 거지 뭐. 동료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계산부는 한산해졌습니다. 일도 줄었죠. 컴퓨터가 대부분의 계산을 했으니까요. 명숙과 경혜, 옥수는 컴퓨터가 계산한 것을 확인하는 일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컴퓨터 밑에서 일하는 거잖아. 옥순이 불평했습니다. 참자. 일이라도 있는 게 어디야. 명숙이 달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계산에 오류가 발견된 거죠. 명숙 씨, 이거 좀 봐봐요. 대출팀 과장이 장부를 들고 왔습니다. 이 고객 이자가 이상해요. 컴퓨터로 계산했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명숙이 확인해 봤습니다. 과연 틀렸습니다. 거의 2배로 계산됐죠. 이건 복리 계산 방식이 잘못됐어요. 프로그램 오류 같은데요. 그럼 어떡해요? 전산팀에 말해야죠. 명숙은 전산팀으로 갔습니다. 팀장에게 오류를 설명했죠. 여기 이자 계산 공식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해요. 팀장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명숙 씨, 컴퓨터가 계산했는데 틀릴 리가 있나요? 하지만 제가 확인해 봤는데 분명히 틀렸어요. 컴퓨터는 틀리지 않아요. 명숙 씨가 잘못 본 거죠. 아니에요. 제가 5년 동안 이 계산을 했어요. 정확히 알아요. 그만하세요. 일이나 하세요. 팀장이 명숙을 무시했습니다. 명숙은 화가 났지만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류는 계속 발견됐습니다. 고객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죠. 이자가 잘못 계산됐다고. 은행은 난처해졌습니다. 박 전무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오류가 계속 나옵니까? 전산팀장이 변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빨리 고치세요. 이러다 은행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전산팀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수정했지만 다른 오류가 나타났죠. 한 달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고객들이 불신하기 시작했고 예금을 인출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하기 시작했죠. 제1은행 전산 시스템 오류. 고객 피해 속출. 박 전무는 머리를 싸맸습니다. 미국 기술자를 다시 부르려 했지만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전무가 계산부로 왔습니다. 명숙과 경혜, 옥순이 남아서 일하고 있었죠. 명숙 씨. 네, 전무님. 솔직히 물어봅니다. 전산 시스템의 문제가 뭡니까? 명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자 계산 공식이 잘못됐어요. 특히 복리 계산할 때 일수 계산 방식이 틀렸어요. 고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면 프로그램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박 전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명숙이 경혜와 옥순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부터 명숙, 경혜, 옥수는 전산팀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전산팀 남자들은 여자들을 무시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명숙이 계산 오류를 하나하나 짚어주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윤년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2월 29일이 있는 해는 366일로 계산해야 해요. 아, 그걸 놓쳤구나. 그리고 여기 이자를 일할 계산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해요. 프로그래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요. 수정하겠습니다. 경혜는 전체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전산 팀장님, 이 흐름도를 보세요. 예금 종류별로 다른 계산 방식을 써야 하는데 지금은 모두 같은 방식을 쓰고 있어요. 오, 그렇네요. 저희가 놓쳤습니다. 옥수는 테스트 계산을 맡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수정될 때마다 샘플 데이터로 계산해서 확인했죠. 주판과 계산기로 검증했습니다. 이건 맞아요. 하지만 이건 0.1% 차이가 나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숙, 경혜, 옥순의 도움으로 프로그램이 완전히 수정됐습니다. 다시 테스트를 돌렸죠. 완벽했습니다. 박 전무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해결됐군요. 명숙 씨, 경혜 씨, 옥순 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명숙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박 전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셔야겠어요. 전산팀에 합류하시겠습니까? 명숙은 놀랐습니다. 저희를요? 네. 계산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래머들은 기술은 알지만 은행 업무는 모릅니다.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경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프로그래밍을 몰라요. 배우면 됩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옥순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졸인데 괜찮을까요? 학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중요하죠. 세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명숙, 경혜, 옥수는 전산팀에 합류했습니다. 정식 팀원이 됐죠.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코드를 읽는 것, 논리를 이해하는 것. 하지만 세 사람은 빨리 배웠습니다. 명숙은 수학적 사고가 있었고, 경혜는 시스템 이해력이 있었고, 옥수는 정확성이 있었으니까요. 3개월 후 명숙은 간단한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됐습니다. 경혜는 시스템 설계를 했습니다. 옥수는 데이터 검증 전문가가 됐죠. 1968년 봄, 제1은행의 전산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오류가 없었죠. 다른 은행들이 제1은행을 벤치마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은행 전산 시스템이 가장 정확하다더라.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었대? 여자 전산 전문가들이 있다더라. 계산부에서 온 사람들. 명숙, 경혜, 옥순의 이름이 업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전산 전문가들이었죠. 1970년 명숙은 전산부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여성으로는 처음이었습니다. 경혜는 시스템 분석가가 됐고 옥수는 데이터 관리 책임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명숙의 사무실로 젊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입사한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서울대 수학과요. 오, 훌륭하네요. 무슨 일로 왔어요? 저 전산부에서 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다들 여자는 안 된다고 하는데. 명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죠. 물론 가능하죠. 우리 부서는 능력만 보니까요. 환영합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미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명숙은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기회를 갈망하는 눈빛.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명숙은 전산부장이 됐습니다. 경혜는 부부장이 됐고 옥수는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75년 어느 날 은행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명숙, 경혜, 옥수는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무대에 올라간 명숙이 소감을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저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산부 여자들, 그저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명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이 은행의 모든 숫자 뒤에 저희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존재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명숙은 경혜와 옥순을 봤습니다. 두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지 않습니다. 저희 뒤에 더 많은 여성들이 오고 있습니다. 전산 전문가로, 프로그래머로, 시스템 분석가로. 저희가 문을 열었고 그들이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겁니다. 보이지 않던 손들이 이제는 보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명숙, 경혜, 옥수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960년대 제1은행 계산부에서 일하던 세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서명숙, 최경혜, 김옥순. 그들은 이 나라 금융을 계산으로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죠.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그들은 쓸모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그들의 전문성이 드러난 거죠. 기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업무를 이해하는 사람, 계산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명숙, 경혜, 옥수는 한국 최초의 여성 전산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었고 뒤에 오는 여성들을 위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여성들, 소수자들, 이름 없는 사람들. 그들을 봐주세요. 그들의 기여를 인정해 주세요. 그들도 기회를 주세요. 능력은 성별, 학력,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실력과 열정입니다. 명숙, 경혜, 옥순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다면 두드리세요. 기회가 없다면 만드세요. 인정받지 못한다면 증명하세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이름도 빛날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손이 보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의 인정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